한국 음식에서 빨간색을 하나만 고르라면 많은 사람이 김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조선 전기의 밥상에 우리가 아는 새빨간 배추김치를 올려놓는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음식을 알아봤을까요? 아마 꽤 낯설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색의 주인공,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추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역사를 묻지 않게 되는 식재료죠. 고추장, 김치, 떡볶이, 매운탕, 닭갈비까지. 고추는 이제 한국 음식의 문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작물의 출발점은 한반도도, 중국도,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고추는 본래 아메리카 대륙의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매운맛 한가운데에는 바다를 건너온 세계사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고추의 원산지는 어디냐고 물으면 아메리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고추 속 전체의 기원과 특정 고추종이 길들여진 지역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고추 속은 라틴어 이름으로 캡시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물 무리 전체는 남아메리카 쪽, 특히 볼리비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설명이 강하게 지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만나는 풋고추, 청양고추, 파프리카, 피망의 큰 계통은 캡시쿰 아눔이라는 종에 속합니다. 이 종이 본격적으로 재배 작물로 길들여진 중심지는 멕시코 중동부였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남부 푸에블라, 북부 오아사카, 베라크루스 주변 같은 지역이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카탄 주변 저지대나 남부 게레로 쪽을 다시 주목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고향을 한 점으로 찍기보다는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야생 고추가 이용되고 종마다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졌다고 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고고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톡이나 도구에 남은 전분 알갱이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다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바하마에서 남부 페루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고추가 이용되었다는 흔적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고추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아메리카 사람들의 식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은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작물이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이 콜럼버스 교환입니다. 1492년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가 본격적으로 연결되면서 사람과 동물, 작물과 병원균이 대서양을 건너 양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감자, 토마토, 옥수수, 카카오처럼 오늘날 너무 익숙한 작물들도 이 흐름 속에서 고추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유럽에 들어간 고추는 꽤 이국적인 식물이었습니다. 작고 붉은 열매가 달리는 관상용 식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열매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맛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운맛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구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후추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추를 너무 쉽게 뿌려서 그렇지. 중세와 근세의 흑후추는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인도양 교역망을 타고 멀리 이동해야 했고 중간 상인도 많았습니다. 향신료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서 온 고추는 달랐습니다. 매운맛이 강하고 비교적 다양한 기후에서 키울 수 있었고 씨앗만 있으면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비싼 흑후추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해도 매운맛을 내는 값싼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포르투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과 선교사, 선원들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넓은 교역망을 움직였습니다. 아프리카 해안,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일본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고추는 이 길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어떤 식재료는 낯선 땅에 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달랐습니다. 매운맛은 현지의 장류, 젓갈, 기름, 향신료 문화와 쉽게 결합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커리의 세계를 바꾸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발효장과 해산물 양념에 붙었고, 중국 서남부에서는 지역 음식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기록이 1614년 이수강의 지복유설입니다. 이 책에는 고추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외겨자라고 불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외겨자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 낯선 매운 식물을 일본과 연결해 인식했다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추가 임진왜란 때 딱 들어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사이의 접촉이 커졌고, 그래서 전래 이야기에 전쟁이 자주 붙습니다. 하지만 작물의 이동은 보통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상인, 포로, 사신, 선원, 약재상, 농민의 손을 거쳐 여러 차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이전부터 고추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공공 역사 자료와 주류 설명은 17세기 초 전래설, 특히 일본 경유설에 무게를 두지만 정확한 경로와 시점은 여전히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고추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음식이 빨갛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김치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고춧가루 양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김치는 주로 소금에 절인 채소, 장, 젓갈, 생강 같은 재료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고추가 없던 시기에도 김치와 절임 음식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색과 맛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고추가 김치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은 18세기 중후반을 거치며 뚜렷해집니다. 1766년에 편찬된 증보살림 경제 같은 자료에서는 김치 조리법에 고추가 쓰이는 사례가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합이 젓갈과 고추입니다. 젓갈은 감칠맛과 단백질의 풍미를 주지만 비린내와 저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과 향은 이런 냄새를 누르고 양념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파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김치의 방향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원래부터 빨갰던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는 오래된 절임 문화였고 고추는 나중에 들어온 강력한 새 언어였습니다. 이 새 언어가 젓갈, 배추, 무, 소금, 장독, 겨울 저장 문화와 만나면서 오늘날의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가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낯선 것이 들어와 오래 적응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고추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이유는 맛뿐만이 아닙니다. 고추는 생활경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말린 고추와 고춧가루는 김장철 수요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김장을 앞두고 고추값이 오르내리는 일은 단순한 시장 뉴스가 아니라 가정의 겨울,
준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어느 해 작황이 나쁘면 고춧가루 가격이 오르고 김장 비용이 달라지고 식탁의 계획도 바뀝니다. 작은 열매 하나가 계절 경제를 움직이는 셈입니다. 지역 품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고추는 들어온 뒤 각 지역의 기후와 입맛에 맞게 길러졌습니다. 맵기, 단맛, 색, 껍질의 두께, 말렸을 때의 향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어떤 고추는 고춧가루 색이 곱고 어떤 고추는 매운맛이 강하고 어떤 고추는 장아찌나 생식에 잘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자회사의 품종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지역 재래종과 유전자원의 보존도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병충해와 가뭄, 폭우에 강한 품종이 더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추의 세계사를 따라가다 보면 매운맛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추는 아메리카의 농경 문화에서 태어나 유럽인의 항해를 타고 포르투갈 상인의 계산 속에서 퍼졌고 아시아 각지의 입맛과 결합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외겨자라는 낯선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가 조선 후기의 김치와 장, 젓갈 문화 속으로 들어와 완전히 다른 위상을 얻었습니다. 외래의 작물이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 음식의 중심색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오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추는 한국 토종 작물이 아닙니다. 아메리카에서 온 작물입니다. 둘째, 고추가 들어오자마자 오늘날의 빨간 김치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김치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고추의 전례를 임진왜란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작물은 전쟁만이 아니라 무역, 가격, 기후, 조리법, 사람들의 호기심을 함께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추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너무 한국적인 맛이라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세계사의 산물이고 너무 오래된 전통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변화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운 김치를 먹을 때 그 안에는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의 들판, 대항해 시대의 한국, 일본을 거친 전래의 기억, 조선 후기의 장독대, 그리고 현대의 김장 경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고추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시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맛이 되었습니다.